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SK와 삼성전자가 광주에 지금 팹 공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처리, 그러니까 전공정 아마를 담당하는 공장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알겠어요. 뭐 호남이 뭐 소외받은 것도 있고 서름도 있고 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호남에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뭐 보수 진영에서 뭐 한동훈 의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국민의힘 뭐 전부 다 지금 반대,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상당히 좀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개혁신당 입장인 우리 또 김성렬 최고의 입장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 쇼핑몰 보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던 사람이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 반도체 공장을 넣겠다고? 그러면은 당신이 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냐라고 이제 세게 꼬집었는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축구협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력 대신 네 편, 내 편.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자, 보십시오. 호남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요. 저는 저 호남에 비하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쪽 분이시고 저 역시 그쪽의 의원님을 모시면서 그쪽 상황을 잘 압니다. 아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뭐냐면 자동차 공장이 있었어요. 있었죠. 조선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갔습니다. 자, 그 원인이 해소가 됐나요? 아니에요.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산업을 강제로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가 입지가 좋았으면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시장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 가겠다 그런 걸 지금 팔을 밑으로 보낸다는 걸 누가 봐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능력 대신에 네 편, 내 편 가려서 넣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 요소가 개입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본인 말씀대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넣기 전에 일단 그 전에 왜 자동차 공장이 떠났는지, 왜 조선소가 떠났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그걸 고치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이건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죠. 네. 정말 5글자로는 어이가 없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반도체에 대해서 김진태 도지사가 4년 전에 도지사 4년 전 공약이었습니다. 그때 강원도가 무슨 반도체야 말도 안 돼라고 했을 때 반도체 기업을 가서 설득을 많이 했어요. 강원도에 전기 풍부하다, 물 풍부하다. 전기가 지금 남아 돌아요. 삼척 울진에서 전기가 생성돼 가지고 수도권 가지 않습니까? 네. 송전탑 다 있다. 네. 우린 유유전력이 남아 돈다. 물도 소양강 때문에 저수량이 29억 톤이 있습니다. 물 엄청 많다. 근데 반도체 기업이 상상했던 말이 좀 먼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했던 말이 용인 있고 이천 있고 그 바로 옆이 원주다. 네. 서울에서 1시간 거리다. 근데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령으로 반도체 공장은 지방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번 5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우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네. 가능성이 있겠구나. 네. 그동안 많이 준비를 했고 반도체 네. 교육원이나 시설 다 부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호남으로 간대요. 호남에는 국가 데이터 센터 AI를 이미 작년에 6천억짜리를 내줬거든요. 네. 반도체도 가는데 우리 김성렬 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잼버리뿐만 아니라 뭐 영암에 있는 그런 F1 트랙도 네. 지금 만들어줬더니 강아지가 달리고 있고 새만금에도 지금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새만금에 지금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호남이 물이 풍부하냐 뭐 혹은 전기가 풍부하냐 풍력 발전으로 반도체 돌릴 수 있냐 호남에 있는 7개의 댐을 다 합쳐 봐야 100만 톤인데 그 7개 댐은 다 여러 가지 산반돼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좀 그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물 관리를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네. 4대강이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그 한강에 이제 북한강이 소양호입니다. 네. 남한강은 또 있고 충주 이렇게 있고. 근데 섬진강 그 영산강에서는 그 분들이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네. 4대강 사업이 결국에는 뭐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서 물을 저수를 해놓고라는 건데 그래서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 물이 부족하다는 기사는 매년 나오고 있고 농업 용수로 쓰기에도 부족한데 이거 반도체 설비에 이 물을 어디다 쓸 거냐 네. 라는 것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물 많다 이렇게 SNS에 막 싸지를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적 사업인데 그래서 기업이 선택하게 냅둬야 되는데 너무 세게 가셨다. 이거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민 최고 보시기에는 이번 네. 투자가
관치 아니냐, 이게 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느냐, 소위 뭐 팔비틀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근데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기업이 이거 1,000조 2,000조짜리 사업인데 팔비튼다고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느냐, 다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정도로 세잖아요. 예. 게다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정부로 인하여 결국은 구속까지 됐던 그렇죠.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두 가지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하나는 초격차를 유지해서 이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완전히 제대로 끌고 간다는 네. 두 가지 관점이 있으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적어도 네. 국가 균형 발전은 다른 방식의 산업, 다른 방식의 경제 그렇죠. 활성화로 충분히 가져갈 수가 네.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져가야 되는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핵심 경쟁력을 국가 균형 발전 축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과로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에서 저는 비롯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나고 나면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호남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반도체 산업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레거시 하나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굴러는 갈 거니까.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 정도로 호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적어도 2, 3년 전에 했던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아니 불과 6개월 전에도 하신 분이 없어서 내가 예를 들어 1년 전에만 이 생각을 알고 있었던 전문가들이 있다면 네. 다 주식해서 떼돈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서울시 한 2년 있다 보면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맞아요. 수요 조사를 하게 돼요. 아. 그럼 전문가들의 수요 조사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어이없게 결론이 나게 되는지를 그때 상황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의 수요가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요소 때문에 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엄청난 돈을 벌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완성되는 시기가 내년 후년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뒤잖아요. 그렇죠. 네. 과연 그때에도 이 정도의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걸 맞아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예. 정부는 이재명 정부 이제 4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긴 시간 동안 반도체를 기반으로 이 기업을 끌고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네. 거는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까지 생각하고 수요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내할 정도의 네. 판단을 가지고 진짜 이 용인 이천 지역이 실제로 포화 상태가 돼서 호남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이 있기 전부터 딱 찍어놨잖아요. 답정너처럼. 네. 야 호남. 그리고 호남만 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자 경북 지역에도 같이 하나. 네. 그래서 뭐라고 오늘 얘기가 나왔냐면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 고위관료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1년 뒤면은 그 자리에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니 그럼 저 전 세계 거의- 예.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버리면 이렇게 대한민국 엄청난 다 투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게 되는 아까 용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포닥을 그 기후 변화에 관한 포닥을 했어요. 근데 아. 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했단 말이에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하여 극한 가뭄이 오게 됐을 네, 경우, 네. 혹은 극한 호우가 오게 됐을 경우, 특히 극한 가뭄이 오게 되면 네. 농업용수, 공업용수, 사람이 쓰게 되는 식수 어디부터 차단하고 제어할 거냐. 근데 음. 호남 지역에 물이 있긴 있는데 이게 호남 지역에 가뭄이 오게 됐을 경우에 그렇지. 이 물 부족 문제에서 과연 여기에 반도체로 되는 물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했을 때 이해관계 조정 이런 거 한번 제대로 고민해봤냐 물어보면 딱히 답할 수가 없는 게 현재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대통령과 정부가 정해놓은 국가 균형 발전과 5극 3특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략에 맞춰서 기업을 꿰어 맞추기 했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재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성 있는 본인들의 정치적 레거시는 어딜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 마음은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경제적인 미래도 네. 많이 첨언을 잃어버릴 좀 것 같습니다. 하자면 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거기 있다고 봐요. 시장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아. 네,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고 관치 경제, 계획 경제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자 보세요.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내려보냈어요. 네. 네. 나주에 한전 내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경쟁력이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뭐 지방 경제가 살아났어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 주말이면 다 서울 올라와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었냐고요. 그들이 말하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보탬이 안 되고 오히려 경쟁력은 더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육사 옮긴다, 한예종 옮긴다. 지금 계속 그렇게 놓기만 네,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자, 이번 월드컵에서 저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거. 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축구 경쟁 시장에서도 능력 대신에 정치가 개입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시장이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가 여기 개입을 하잖아요. 필연적으로 경제학의 첫 번째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만약에 그래서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기가 갑자기 생겼어. 근데 낳다 보니까 오 많이 날 것 같아. 배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경쟁력이 잃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전문가도 아닌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오세훈 시장님 말씀대로 초보들이 나서서 프로 구단한테 훈수하고 있는 격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걸 왜 지금 그렇게 발표했을까? 결국 전당대회 때문에 발표했겠죠.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호남표가 많기 때문에 발표했다 보여지고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기업에서 공모 절차를 각 지자체한테 거쳐야 됩니다. 자, 지자체들 우리가 기업에서 공모할 테니까 어디 한번 부지와 땅과 다 써내 보세요. 기업이 선정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부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봐야죠. 그런 다음에 어떠한 뭐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결정된 느낌이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당대회 8월 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호남에 있는 당원들의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대통령 청와대에서 지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반감에 부딪히는 겁니다. 아니 뭐 네. 저는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공장이 들어온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 환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실제로 정말 들어와서 잘 운영돼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들어온 거에 찬성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발표가 나자마자 지금 광주에 마이너스 피가 다 없어졌어요. 부동산이 진짜 이 발표 나오자마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이 야, 그럼 취소하면 경제 활성화가 되겠네요. 뭔가에 한 바퀴 돌았어요. 호텔 경제. 진짜 활기는 한 번 돌았어. 진짜. 진짜 실제로 마이너스 피가 다 없어졌어. 다 회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기대감에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이게 특히나 군공항 근처 반경 뭐 10분 30분 내에 있는 거리에 있는 뭐 부동산. 근데 광주는 다 좁아서 네. 뭐 다 30분 안에요. 전부 다 차로 가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주가 한번 들썩였어요. 진짜 실제로 지난 주말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실제적으로 만약에 다 진행이 돼가지고 정말 차곡차곡 진지돼서 만약에 지어지더라도 저는 한 10년 이상 걸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기 그냥 군공항부터 옮겨야 돼요. 근데 군공항도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몇 년 걸렸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타협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만약에 근데 이것이 나중에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못 갈 것 같은데요. 만약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 못 갈 것 같은데요.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별로 손해 볼 게 없을 것 같아. 그렇죠. 호남 분들이 뭐 그렇다고 호텔 경제학이네. 진짜 뭐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거 못 왔다는데 뭐 실망했다 해서 뭐 안 찍을 거야. 분들이 반도체는 몰라도 정치적 계산은 잘하거든요. 진짜 거의 진짜 전략적 투표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계산도 다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호남이 가장 정말 공치사 하기엔 제일 좋거든. 솔직히 저는 공치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근데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금을 영원으로 해주겠다 여기 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유인책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지명해서 가듯이 이렇게 가면 기업들이 이게 신이 나서 하겠습니까? 그냥 생색내기 명분 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권 바뀌기만 기다리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고 조선소가 왜 문을 닫았는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부터 선행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경제학의 요소 자체를 놓고 시장 경제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관시 경제를 가는 거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되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걸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제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글 보면 실제 자기 반도체 회사 다니는데 이거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부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좀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